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경기 리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야구 인생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5월 2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한화 이글스의 선발 마운드 위에는 다시 한번 류현진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두산 베어스. 그리고 이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류현진의 한미 통산 200승, KB 522승, 메이저리그 78승, 한국 야구 역사에서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길,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 양쪽 최상위 무대에서 승리를 쌓아 마침내 2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한 두 번째 한국인 투수.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2실점, 압도적인 구속으로 찍어 누른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답게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카운트를 설계하고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공을 던지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 투수. 이건 단순히 류현진이 1승을 추가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야구가 낳은 한 천재 투수가 2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 다시 고향팀의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전설을 현재 진행형으로 증명한 날입니다. 오늘 이글스단은 류현진의 한미 통산 200승을 기념하며 그의 커리어 전체를 천천히 되짚어보겠습니다. 괴물의 등장, 세계를 흔든 시간,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와 써내려가고 있는 마지막이 아닌 다음 장까지. 오늘 이야기는 류현진이라는 투수가 왜 특별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괴물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류현진의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국 200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천 동상고를 졸업하고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신인 투수. 당시만 해도 팬들은 기대는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데뷔 첫 해부터 리그를 접수했습니다. 18승, 평균자책점 2.23, 탈삼진 204개, 다승 1위, 평균자책점 1위, 탈삼진 1위, 투수 트리플 크라운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게 신인의 기록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신인은 7무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자들의 노림수에 당하고 긴 시즌의 체력 문제를 겪고 선배들과의 승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응하는 투수가 아니라 리그가 그에게 적응해야 하는 투수였습니다. 직구가 빠르기만 한 투수도 아니었습니다. 체인지업은 타자의 방망이를 허공으로 끌고 갔고 커브와 슬라이더는 카운트 싸움의 무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류현진은 신인 때부터 이미 경기 운영을 할 줄 아는 투수였습니다. 타자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읽고 그 기다림의 반대편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류현진은 KBO 역사상 최초로 신인상과 정규리그 MVP를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 다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신인이 잘해서 신인상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신인이 리그 전체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류현진은 데뷔 첫 해부터 좋은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등장과 동시에 기준이 된 투수였습니다. KBO를 평정한 뒤 류현진은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다. KBO에서 류현진은 한화 팬들에게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힘들 때도 순위표가 차갑게 식어 있을 때도 류현진이 등판하는 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팬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길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에이스의 가치입니다. 팀의 전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타선이 매번 폭발하지 않아도 불펜이 늘 안정적이지 않아도 류현진이 선발이면 경기가 됩니다. 그는 하나라는 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KBO를 넘어 메이저리그라는 더 큰 무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가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선발 투수로 살아남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인 좌완 투수가 빅리그 로테이션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단순히 공이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타자들의 힘은 더 강하고 실투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일정은 빡빡하고 이동거리는 살벌합니다. 스트라이크 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그 무대에서도 자신의 야구를 했습니다. 빅리그 통산 186경기, 78승 48패, 평균 자책점 3.27, 탈삼진 934개. 이 기록은 한국 야구 팬들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숫자입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단순히 도전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선발 투수였습니다. 2019년 류현진은 세계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었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커리어에서 가장 찬란한 장면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2019년을 떠올리실 겁니다. LA 다저스 시절 류현진은 그의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습니다. 2.32. 이 숫자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그해 류현진은 단순히 한국인 중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점수를 안 주는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섰습니다. 여러분, 올스타전 선발입니다.
그냥 명단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내셔널리그를 대표해 첫 이닝을 책임지는 투수로 선택됐습니다. 그건 동료 선수들, 감독, 리그 전체가 류현진을 어떤 위치로 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해 싸이 영상 투표에서도 내셔널리그 2위, 싸이 영상 2위라는 건 말 그대로 그해 리그 최고의 투수에 가장 가까웠던 선수라는 뜻입니다. 2020년에는 최고 자완 투수에게 주어지는 워런 스판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류현진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한국에서 온 좋은 투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정상급 좌완이었던 투수, 그게 류현진이었습니다. 더 위대한 건 기록이 아니라 그 기록까지 걸어간 몸입니다. 하지만 류현진의 커리어가 더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너무 큰 부상들을 겪었습니다. 어깨 관절 와슨 수술. 투수에게 어깨 수술은 정말 무겁습니다. 팔꿈치보다도 더 복잡하고 복귀 후 예정 부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돌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미존 서저리도 2차례나 겪었습니다. 투수에게 어깨와 팔꿈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선에 칼을 대고 다시 던지고 또다시 재활하고 또다시 마운드에 오른다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마음의 의심을 버텨야 하고 매일 똑같은 재활의 반복을 견뎌야 합니다. 부상에도 돌아오는 선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통증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처럼 던질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류현진은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이 아니라 공으로 대답했습니다. 구속이 전성기처럼 나오지 않아도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정교하게 던지고 더 깊게 읽고 더 늦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류현진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그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새로운 류현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하나로 8년 170억의 의미, 그리고 2024년 류현진은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에 복귀, 8년 총액 170억 원, KBO 역대 최고의 계약. 이 계약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데려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과거의 상징을 다시 품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낭만처럼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복귀 후 류현진도 흔들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매 경기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류현진에게도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류현진은 다시 적응했습니다. KBO 타자들의 변화, ABS 시대의 준, 더 강해진 타구 속도, 젊어진 타자들의 공격성, 이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도 그는 또 다른 방식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BO 역대 최고령 1500 탈삼진, 39세 13일. 또 하나, 최소 경기 1500 탈삼진, 246경기. 나이를 먹은 투수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기록의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증명한 겁니다. 류현진은 돌아와서 추억의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재의 투수였습니다. 200승 왜 특별한가? 이제 다시 오늘의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미 통산 200승, KB 522승, MLB 78승. 이 숫자는 단순 합산 기록이 아닙니다. KBO에서 122승을 거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78승을 거두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리그에서 모두 선발 투수로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승리를 쌓아 200승을 만든 한국인 투수는 류현진이 처음입니다. 한국 야구의 승수 계보를 떠올리면 송진우의 KBO 통산 210승이 있습니다. 한화 팬들에게는 더 특별한 이름이죠. 그리고 박찬호의 한미일 통산 130승이 있습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문을 연 상징입니다. 그 계보 위에 이제 류현진의 한미 통산 200승이 놓입니다. 송진우가 KBO의 시간을 대표했다면, 박찬호가 한국 야구의 세계 진출문을 열었다면 류현진은 KBO와 MLB 양쪽에서 정상급 선발 투수로 살아남은 시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류현진 개인의 기록이면서 한국 야구 전체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성장한 투수가 KBO를 지배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 선발이 되고 다시 돌아와 고향팀에서 200승을 완성했다. 이건 정말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류현진의 다음 산 10시즌 연속 100탈삼진과 3000탈삼진. 그런데 류현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류현진은 또 하나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시즌 연속 100탈삼진. 이 기록은 아무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KBO에서도 이강철, 장원준, 양현종 같은 극소수의 투수들만 밟아본 영역입니다. 100탈삼진은 단순히 공이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즌 내내 로테이션을 지켜야 합니다. 부상 없이 던져야 합니다. 타자를 압도할 모기가 있어야 하고 위기에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결정구가 있어야 합니다. 류현진에게 이 기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제 전성기처럼 힘으로 윽박지르는 투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탈삼진을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자의 방망이를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한미통산 3000탈삼진이라는 거대한 산도 있습니다. 현재 류현진은 한미통산 2443개 안팎의 탈삼진을 기록 중입니다. 3000 탈삼진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의 계약은 만 44세 시즌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수가 오래 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화 이글스가 류현진을 단기 전력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팀의 문화와 미래까지 함께 맡겼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류현진은 앞으로 마운드 위에서 승리를 쌓는 투수이면서 동시에 문동주, 황준서 같은 젊은 투수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을 던질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 언제, 왜, 어디에 던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투수가 류현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류현진이 한화의 코치, 감독 혹은 프런트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면 그건 역시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류현진의 8년 계약은 어쩌면 현역 선수 류현진의 계약이면서 한화 야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긴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류현진은 왜 여전히 특별한가? 현대 야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속 155km, 158km, 160km, 강속구 투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트래킹 데이터는 더 정교해졌고 회전수와 무브먼트, 릴리스 포인트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분석됩니다. 그런 시대의 류현진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좋은 투수란 무엇인가? 물론 빠른 공은 중요합니다. 강한 구위는 분명 무기입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보여줍니다.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공 하나하나에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타자를 이기는 건 팔의 힘만이 아니라 머리의 싸움이라고. 류현진의 투구는 체스에 가깝습니다. 첫 타석에 보여준 공이 두 번째 타석의 미끼가 되고 두 번째 타석의 승부가 세 번째 타석의 복선이 됩니다. 직구를 던지기 위해 체인지업을 보여주고 체인지업을 살리기 위해 커터를 던지고 몸쪽을 의식시킨 뒤 바깥쪽 낮은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타자는 분명 공을 봤는데 배트는 다른 곳을 지나갑니다. 이게 류현진의 야구입니다. 빠른 공이 귀를 때리는 야구가 아니라 생각의 틈을 파고드는 야구. 그래서 류현진은 늙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속이 조금 떨어져도 그는 투수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류현진은 더 투수다운 투수입니다. 여러분, 류현진의 한미통산 200승은 단순히 대기록 하나가 추가된 날이 아닙니다. 2006년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가져갔던 괴물, KBO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로 건너가 평균 자책점 전체 1위에 올랐던 월드클래스 좌완,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견디고도 다시 돌아온 인간 승리의 상징, 그리고 이제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고 한국 야구 최초의 한미통산 200승을 완성한 투수, 그 모든 시간이 오늘 하나의 숫자로 모였습니다. 200. 하지만 류현진을 숫자 하나로 설명하기엔 그의 커리어는 너무 깊습니다. 류현진은 시속 160km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제고와 수싸움, 타이밍과 배짱, 그리고 야구 지능으로 정상에 오른 투수입니다. 그는 빠른 공의 시대에 느린 생각으로 이긴 투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누구보다 늦게 흔들린 투수입니다. 하나 팬들에게 류현진은 단순한 에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도 그래도 오늘은 된다고 믿게 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은 한국 야구사에 또 하나의 문장을 새겼습니다. 류현진, 한미통산 200승, 한국 야구가 낳은 가장 영리한 괴물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류현진의 200승 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류현진이 앞으로 한화에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